우리가 종목을 지금 종목 상담에 들어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싸냐 비싸냐를 규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마콘에서 지금 싼 가격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5천억. 5천억이면 올해 실적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번에 MLCC가 참 안 좋았단 말이죠. 요것이 녹아 있는가, 실적 악화가 녹아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87억, 작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작년 대비해서 분명히 실적이 떨어진 거고, 487억에다가 곱하기 10배를 하게 되면 4,870억, 5천억 정도. 아,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주가에 녹아져 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계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MLCC,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최근에 IT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에이, 뭘 보고? 최근에 TSMC, 대만의 TSMC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또 주가 또한 사상 후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고요. 대만의 TSMC가 살아났다는 것은, 대만의 TSMC는 뭡니까? 전 세계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예요. IT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중국 쪽에서도 IT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MLCC는 모든 전자기기, IT 산업에 다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지금 앞으로 자동차로도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4분기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자동차 전장화 또는 전기차 이쪽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 관련돼 가지고 MLCC 또한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IT, 기존에 많이 쓰이던 IT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전장 쪽도 살아나기 시작하면 다시 MLCC 가격 인상은, 그러니까 수요 회복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 인상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매수가가 6만 원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자, 차트 보면서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만 원대 매집하시고 나서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48,700원 되니까 힘드신 구간일 텐데, 일단은 6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은 절대로 여기서 쉽게 죽을 산업은 아니에요. 자동차 전장화, 이 시장은 계속 개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검은색 선 아래에 지금 딱 놓여져 있죠. 오히려 50%라고 하셨으니까 물량 추가는 그만하시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계속 들고 가면서 6만 원 이상까지 보십시오. 중장기 투자하십시오. 꼭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매수가 이상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좀 인내심 갖고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Y솔입니다. 매수가는 15,300원, 그리고 비중 10% 들고 계신데요. 오늘 뭐 보니까 5G 관련주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0% 비중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추가 매수요 하셔도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에 KMW 종목선언 들어왔는데 어려울 거다, 단발적으로만 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Y솔은 같은 5G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물량을 추가하셔도 되고 크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이유,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봐야 되겠죠.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4,322억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4,322억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벌어들이는 기업인가를 봐야 되겠죠.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중국 쪽에 수요가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인해 가지고 올해 예상 영업이 405억 곱하기 10배 하면 4천억. 그래,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주가에 녹아져 있어.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5G 관련된 종목은 업종 배수를 15배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죠. 5G 장비들, 송수신기가 많이 깔렸습니다. 뭐를 위해서 깐 거예요? 5G 스마트폰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쵸? 5G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안테나 모듈이나 SAW 필터와 같은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은 앞으로 실적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겠죠. 아니, 4G에는 RF 칩이 하나 들어가다가 안테나 칩이요. 근데 5G에는 안테나 칩이 2개 들어가요. 당연히 실적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고, Y솔의 주가 또한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5배를 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실적 가지고요, 그냥 15배를 준다라고 하면 최소 6천억까지는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대니까
2배 정도, 아니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이후에 실적 개선까지 붙으면 더욱더 주가 모멘텀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와이선은 오히려 물량 추가로 대응해라. 아 그러면 5G 장비 쪽은 대표님 보지 말라는 건가요? 예, 그쪽 말고 이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5G 부품주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장비에서 스마트폰으로 자금의 이동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묻지마 투자. 뭐 시장이 좋아지면 내 종목이 좋아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선별해서 시장 대비해서 뚜렷한 초과 성과를 내야 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와이솔은 일단은 물량 추가가 더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좀 기다리셨다가 수익 극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호텔신라입니다. 매수가는 78,000원, 비중 30%입니다.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챙기고 계신데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 지점까지 둬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호텔신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것도 일단은 업황이 지금 나쁜 건 아니에요. 미중 무역 협상이 단계적 협의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손쉽게 미국이 중국에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 조작 금지.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또 미국의 대규모 자금이 중국으로 그 금융시장 개방 확대가 이루어질 겁니다. 대규모 자금이 중국으로 진입이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안화 가치는 더욱더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나 호텔신라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제일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어디 저기 그 호텔 이런 거 찾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준비하지 않냐고요. 그렇죠. 해외여행 준비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비단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오겠죠. 어디서 자겠습니까? 호텔신라에서 자겠죠. 호텔신라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그러면 지금 잘 잡으신 거죠. 잘 잡으신 거고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고 얼마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 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3조 2천억. 좀 비싼 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 딱 보시게 되면 2,600억 정도 지금 예상합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여요. 아니 그러면 호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업종 배수를 얼마를 줘야 되냐?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는 산업이니까 15배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조 9천억, 4조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목표가 4조, 시가총액 4조 설정해두고 대응해 나가시면 된다. 뭐 차트는 오랫동안 기면서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지금 충분히 요 가격대에서 매집한 것으로 보이니까 잘 싸게 사신 거고요. 검은색 이하에서 산 거기 때문에 싸게 진입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가져가는 전략. 목표가 얼마야? 목표 시총 4조 원까지 봐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 23만 원, 비중 60%. 아무래도 비중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가슴이 철렁한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오랫동안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있었죠. 우리 이스타시 클럽에서는 셀트리온을 작년 1분기였죠. 3월 달 옵션 만기 이후에는 보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요거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셀트리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셀트리온이 주가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에서 절대 강자였는데 갑자기 나도 바이오시밀러 기존의 완성 제약업체들도 나도 그럼 바이오시밀러로 할 거야. 경쟁구도 심화가 발생했죠. 그러면 경쟁구도 심화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뭐예요? 마진율이 떨어지죠. 마진율이 떨어지는 기조로 봤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이 종목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 한번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5천억대였는데 2018년도 3,300억대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또 무엇이 발생했냐면요. 영업이익률에 엄청난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 53%까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열광을 했던 거죠. 100원 팔아가지고 50원은 버니까 야 진짜 마진율 엄청 좋구나. 근데 경쟁구도 심화가 발생하면서 34%까지 떨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올해 1분기 때는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작년 4분기 때부터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발생했는데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마진율이 훼손됐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의 확대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서 셀트리온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분기 때 드디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았어요. 1,000억대 다시 회복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죠. 셀트리온. 2분기 때까지만 해도 2,350억 원대 그 영업이익 매출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2,891억대를 보여줬으니까 제품 라인이 다양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시장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떨어져요. 실적이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실적이 좋은 것이 선반영되어졌다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어느 구간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냐?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얼마냐면요. 18만 2,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8만 2,500원대에 검은 색깔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동안 우리 24시 클럽에서는 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봐도 된다. 다만 검은색을 찍고 다시 돌았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이제 실적이 또 매출이 다양하게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마진폭도 조금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니까 셀트리온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이제는 분위기 반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좀 더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솔브레인입니다. 매수가는 71,000원,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지금 뭐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론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솔브레인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제가 서두에 램 리서치 설명드리면서 식각 관련된 기업들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브레인은 건식 식각용 가스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다 건식 식각으로 넘어가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다 건식 식각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솔브레인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OLED 관련된 소재 시장에서도 최근에 괄목할 만한 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애플이 OLED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럼 이래저래 이제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문제는 싸냐 비싸냐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대입니다. 1조 2천억. 1조 2천억대면 상당히 중견기업 치고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800억이에요. 근데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이죠. 3분기 실적도 좀 기대해 보실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골파기 10배를 하게 되면 1조 8천까지는 바라볼 수 있죠. 근데 1조 2천억대 거래되니까 이거 좀 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중이 지금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비중이 20%라고 하셨죠? 20%라고 하면 일단은 물량 추가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지금 노란색, 지금 과거에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검정선 타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검정선을 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당겨놓고 다시 죽어가는 자리에 있는데 여기도 매수 타점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소재 국산화 관련된 종목으로 떴으니까 이걸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지금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 많은 분들 투자하셨을 겁니다. 왜? 소재 국산화 관련된 게 워낙 핫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그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잠깐 뭐 여담 좀 하겠습니다. 그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해서 주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북미 관계 개선되고 있죠. 한반도의 정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위대 계속 만들겠다. 군대 우리 조성하겠다.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든 주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하필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도 그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기조는 내년 총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또 현 집권 여당의 정책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월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 관련된 종목은 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아 보이고요. 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걸로 보지 마시고 실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아요. 3분기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야 진짜 건직 식각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찍히는구나. 소재 국산화가 더욱더 진행되고 있구나 시장에서는 그렇게 계산할 테니까 3분기 실적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 솔루션이 필요하신가 봐요. 사연이 정말 물밀듯이 오고 있는데요. 자, 바로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는 24만 5천 원,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전기차 시대는 정말 오는 건가요? 성장성 보고 투자했는데 걱정이 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기차 시대는 오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한번 세계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중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상하이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0%는 전기차예요. 미국의 LA 한번 가보셨습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어요. 심지어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용차 시장 1위가 테슬라예요. 전기차라는 얘기죠. 노르웨이 숲을 가보셨습니까?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는데 노르웨이를 가보셨습니까? 노르웨이의 3분의 1의 차량이 다 전기차입니다. 시대가 크게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해외 시장으로 가보면 그 분위기는 다르다. 근데 그딴 거 필요 없이 삼성 SDI가 싸냐 안 싸냐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시가총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6조예요.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이네요. 16조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올해 많이 줄어가지고 5천억 정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배를 하게 되면 와 10조 대비해가지고 원래는 20배 정도 줘야 되거든요. 20배 이상 전기차는 업종에서 20배 하게 되면 야 이거 너무 비싸다. 10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16조니까. 근데 그래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전기차 시대의 그 성장성이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전기차 시대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냐? 지금 주봉상 보더라고 하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계속 우상향하는 섹터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죠. 근데 주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올해 왜 쉬었는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ESS 화재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EV 쪽을 진출하려고 했는데 전기차 쪽을 진출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우리 제품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거를 막았죠. 중국의 CATL과 같은 자국의 배터리 업체를 육성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업체들이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 전기차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요. 바로 ESS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역량이 특출하다 보니까 전 세계 ESS 생산량의 70%를 삼성 SDI와 LG화학이 만들어냈던 겁니다. 근데 요것에 화재가 발생했죠. 대한민국 내에서만 화재가 발생하고 해외 쪽에서는 괜찮아요. 아무튼 대한민국 내에서 또 정부 정책이었죠. 신재생 에너지 원을 통해서 발전소를 돌리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는 ESS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요것이 이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주가 멈추고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3분기 때부터 점진적으로 어디서 살아나기 시작했냐면요. 그래, ESS는 힘들다. 주가에 다 반영되어졌다. 그런데 3분기 때부터 어느 쪽에서 살아나기 시작했냐면 바로 전기차 쪽에서 매출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LG화학도 전기차 쪽에서 매출이 확대되면서 2차 전지 산업이 흑자 전환했고 예상보다 한 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삼성 SDI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거죠. 전기차 쪽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번에 삼성 SDI 컨퍼런스 콜을 보시게 되면 4분기 때부터 대규모 전기차 수주가 예상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020년도부터 이제는 ESS에서 기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장,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기 때문에 또한 미중 무역 협상의 단계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중국 내에서 더 이상 전기차 보조금 이런 지원 정책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중국 쪽에서 매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전기차 쪽에서. 그러면 업황 회복은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주도주는 오히려 삼성 SDI와 같은 이런 2차 전지 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ESS 화재 때문에 주가가 짓눌려진 현재 자리는 매수 맥점으로 보시면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삼성 SDI는 계속 들고 가는 전략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 좀 더 보유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텍입니다. 매수가는 13,000원이고 비중 25% 두고 계십니다. 이 종목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나경원 의원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던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정치 테마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아닙니다. 가치주예요. 가치주고 먼저 이제 특장차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이제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 이제 뭐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인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 특장차가 뭐예요? 선거철 되게 되면 그 내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 막 선거 운동하잖아요. 차 개조해가지고 뭐 기호 1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아니라 그 특장차 있잖아요. 냉동 탑차 이런 것들 이런 거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800억이에요. 1,800억이고 뭐 그렇게 그 실적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저도 뭐 못 봐도 종목이라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27억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이는데요.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종 배수가 5배 미만에서 거래되는 거니까 와 정말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사를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예요. 제가 화면을 좀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주가 이게 뭐 에스시온 에셋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도 잘 모르죠. 읽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회사가 누구냐면 그 빅숏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마이크 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미국의 하방을 이제 리먼 사태를 맞춰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에 이제 대표로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사에. 이쪽에서 최근에 지분 확보로 일어났어요. 지분 확보가. 왜 일어날까? 좀 물음표가 발생하죠.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UTC사라는 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먼저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UTC사, 항공우주 시가총액이 15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대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항공우주랑 그 뭐 엘리베이터 산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캐리어 에어컨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캐리어 에어컨을 아시아 시장에 그 진출을 깨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파트너사가 바로 오텍이거든요. 이 UTC사의 캐리어 에어컨의 파트너사. 오텍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시장 공략, 한국 시장을 공략을 깨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아마도 그래가지고 요 사모펀드사에서 미리 선취매 전략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팔 이유가 없죠. 오히려 뜻밖의 뉴스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 글로벌 사모펀드사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하는 투자 클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펀드사로. 근데 이렇게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단 좀 의심해 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또 싸잖아요. 팔 이유가 없죠. 계속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뉴스가 뜨고 막 뭐 그 캐리어사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행여나 그때부터 물량을 줄이는 것이 맞겠죠. 뉴스가 뜨기 전이니까 일단은 가져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 매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FNF입니다. 매수가 27,00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저는 이 종목 매수가 보고 매수가를 잘못 적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수익을 엄청나게 보고 계신데 와 부럽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그 우리가 일단 축하드리고요. 대박 나셨네.
축하드립니다. 자랑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목표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27,000원대 사셨다고 하니까 이게 주봉인데 지금 뭐 예, 많이 보셨습니다. 일단 뭐 많이 뭐 500%, 600% 정도 버신 것 같은데 주식으로 이렇게 벌 수 있어요. 그만큼 성장하는 산업 또 본인이 분석을 잘해가지고 종목을 끌고 가다 보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이 종목은 목표가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차트로 딱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신고가 갱신한 거기 때문에 매물도 보이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우리 이사이 차트에서는 딱 검은색 찍고서 딱 올라갔죠. 여기가 매수 맥점이었고. 아무튼 기가 막힌 차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목표가를 지금부터 설정해 보자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입니다. 1조 7천억. 1조 7천억. 많이 올라와가지고 1조 7천억까지 왔어요. 이 종목이. 제가 재작년에 볼 때만 하더라도 5천억, 6천억 이 정도였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서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자고요. 올해 1,3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업종 배수 15배 줘야 돼요. 매출 성장성이 지금부터 계속 찍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조 원까지는 갈 수가 있죠. 지금 1조 7천억대니까 목표가 시가총액 2조 원을 두고서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가는 얼마라고요? 시가총액 2조. 거기까지 보십시오. 시총 2조까지도 갈 네.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아, 정말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수익 극대화 전략도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테스나입니다. 매수가는 45,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 좋다고 해서 매수했다가 지금 손실 보고 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저번에 그 네페스 설명드리면서 저번 주였어요. 3분기 실적이 200억이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네페스가 200억이 안 나오고 170억대가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졌어요. 테스나는 다르게 봐요. 아니 네페스랑 테스나가 왜 다르지? 테스나는 실적이 예상 실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네페스가 밀리게 되니까 비메모리 후궁종인 테스나도 같이 밀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 보시게 되면 266억이니까 지금 비메모리인데 메모리 반도체 정도로 취급받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력이 3,900억까지는 시가총액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3분기 지금 요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예상 영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저점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테슬라는 왜 다르다고 네페스랑 다르게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냐?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이미지 센서 삼성이 소니 잡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에다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요거 테스트해주는 업체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5G 칩 그 삼성에서 만들어내죠. RF 칩. 그거 테스트해주는 업체가 동사예요. 실적이 지금 삼성의 미래 전략과 다 맞물리는 것들을 유일하게 외주로 테스트해주는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 79억 정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 계산이 꼭 맞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비중이 20%라고 하셨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물량 추가해가지고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실적 확인하고 물량 추가하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새롭게 물량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3분기 실적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신 만큼 한 분 더 또 사연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제일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7,300원이고요. 비중이 50% 두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아지 구충제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각에서 펜벤다졸의 암치료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뛰어 올랐는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저도 이게 테마주들은 이게 쫓아가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참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비중도 많이 실어졌어요.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시는 화끈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대한민국 분들 얼마나 화끈합니까? 차 조금만 안 가면 뒤에서 클락션 누르고 이 민족성이 정말 대단해요. 주식도 그렇게 하시니까 힘들죠. 자,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차트로 설명드려야 돼요. 테마주는 매수하는 타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차트가 테마주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트거든요. 노란색 바탕에서 검은색 밑으로 내려왔을 때만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르게 되면 적당히 올랐다 싶으면 파시는 자리거든요. 그럼 지금 7,300원에 사셨다는 이유는 상한가 같죠? 아마 여기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 눌림목이다 싶어가지고. 아니죠. 그냥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박이랑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올리고 싶은 거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지들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여기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카지노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내려왔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물망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물망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이 그물이 매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매물을 쌓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일단은 절반이라도 물량 줄여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검은색 아래 내려오면 난 이 종목에서 꼭 승부를 보겠다 하시면 검은 선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검은 선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5,400원 정도예요. 5,400원 밑으로 내려올 때 나는 오히려 재매수한다. 일단은 물량을 줄여놓고 대응해 나가라. 그리고 5,400원 밑에서 재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 이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네, 추구 전략 촘촘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연 만나볼까요? 알렙입니다. 매수가 65,200원, 비중 30%입니다. 자, 알렙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 주실 건가요? 네, 매수가가 65,200원이라고 하셨죠? 네. 과거에 좀 매수를 하셨나 보네요. 그러면 자, 우리 주식을 할 때 이것도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라고 해야 되겠죠. 테마주는 들어가는 자리는 따로 있어요. 테마주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내년 1월 유가 정책 테마주 뜨겠죠. 내년 3월 총선 있죠. 이런 관련된 종목들 하시는 분들 특히 명심하셔야 돼요. 안내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안내 과거에 올라올 때 한번 그림 보자고요. 어떻게 올라오는지. 자, 검은색 선 타고서 올라옵니다. 검은색 선 아래 내려왔을 때가 매수 타점이고요. 검은색 선 아래 내려왔을 때가 매수 타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여기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테마주는. 딴 데서 사시면 무조건 손실입니다. 테마주는. 그럼 지금도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확대해서 볼게요. 요번에도 노란 색깔 들어와가지고 검은색 아래 딱 내려왔죠. 여기가 매수 타점이었고 지금은 옆으로 행보하다가 노란 색깔이 딱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노란 색깔 들어오고 나서 다시 검은색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부터 물량 줄여놓고 검은색 아래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한다. 검은색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62,7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언저리에 왔으니까 일단은 물량을 분할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62,7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